네, 관동별곡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사 1번입니다. 금강산 유람으로 떠나봅시다. 영중이 무사하고 관찰사의 가명이 무사하고 사고가 없고 은근히 선정을 과시합니다. 그쵸? 이 정철 자뻑이 아주 심한 친구예요. 이제 갓 부임했는데 무슨 선정을 과시합니까? 시절이 3월일 때 화천 시냇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다. 풍악 밑줄. 금강산은요, 사계절의 이름이 다 다릅니다.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복례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계골산이라 부르는데, 사실은 지금 3월이니까 봄이죠. 원래는 풍악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요? 금강이라고 해야지 사실은 맞는 겁니다. 행장을 다 떨치고, 즉 간소한 차림으로 석경에 돌 많은 오솔길에 막대 짚어 백천동 곁에 두고 만폭동 들어가니 주모. 자, 이 관동별곡에서 여러분 이런 거 알아둡시다. 동 이렇게 끝나는 말이 있어요. 요거는 계곡을 얘기하는 거야. 계곡. 지명이 명칭이 동. 만폭동 계곡. 백천동 계곡이야. 그다음 정 또는 루, 이거는 정자를 말해요. 정자. 망양정, 산영로, 축서루. 그 다음 대는 바위, 절벽, 바위를 말한다. 금강대, 계심대, 의상대 이런 거 나와요. 그 다음 호는 호수를 얘기하고요. 소는 연못을 얘기합니다.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백천동 계곡이죠. 그러면 곁에 두고 곁을 지나서 만폭동 계곡을 들어가니 만폭동 밑줄 치고요. 현 위치 만폭동 계곡 되겠습니다. 여기에 만폭동 폭포를 이제 구경하게 돼. 사진 보입니까? 예. 거기 지금 물이 적어서 그러는데 실제로 물 양이 좀 많으면,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으면요, 그게 굉장히 절경이라고 얘기하는 그 금강산의 유명한 만폭동 폭포예요. 자, 한강펜 손에 잡고 밑에 세 줄 점선 따라서 세 줄 테두리 쳐요. 점선 따라서 테두리 치세요. 자, 이 장면은 만폭동 폭포의 모습이다. 만폭동 폭포의 모습 봅시다. 은자야. 실버. 은자야. 은 같은 무지개 네모 쳐져 있죠? 네. 네모 치고 번호 1번. 옥 같은 용의 초리 네모 번호 2번. 섣돌며 섞여돌며 뿜는 소리 심리에 잦았으니 심리밖까지 퍼졌으니 귀로 들을 때는 우레러리 우레 네모 번호 3번. 우레는 천둥소리죠. 본이나 눈으로 보니 눈이로다. 눈 번호 4번 다세요. 번호를 단 1에서 4번. 만폭동 폭포의 모습을 비유하는 거예요. 정리 좀 할게요. 지금 만폭동 폭포가 있는데 1에서 4번이 폭포의 모습을 비유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쵸? 먼저 무지개, 은과 같은 무지개, 그 다음에 용의 꼬리, 옥과 같은 용의 꼬리. 여기서는 지규법 사용. 같은 사용돼서 지규법이 쓰였고, 그 다음에 우레, 이건 천둥소리입니다. 우레는 청각이죠. 그리고 이거는 먼 경치, 원경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눈, 이건 눈으로 보는 시각이고요. 이거는 가까운 경치, 근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청각 플러스 시각된
복합 감각적 심상이고요. 이런 원근법을 사용한 폭포를 묘사했어요. 먼 경치에서부터 가까운 경치로 원근법, 원경에서 근경으로 원근법을 사용한 폭포의 묘사. 그리고 1에서 4번 이거는 은유법이에요. 은유법. 시험 문제는 이거 나와요. 따라하세요. 무지개, 용의 꼬리, 우레, 눈. 네, 의미가 다른 하나는 역시 이렇게 모르니까 요걸 아는 게 일단 중요하고. 네, 지금 얘기한 거 오른쪽 정리되어 있어요. 오른쪽 2번 별표 만폭동 폭포묘사. 은유법, 직유법, 대구법 사용으로 폭포 장관을 묘사했다. 청각과 시각적 표현의 조화를 이룬 복합 감각적 심상이다. 폭포를 비유한 거 은유법이고 무지개, 용의 조리, 우레, 눈 되겠고요. 폭포의 이런 역동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만폭동 폭포였습니다. 현대풀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명하니 무사하고 시작. 가명하니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인데 화천 시내길이 금강산으로 뻗어있다. 여행 채비를 간편히 하고 돌길에 지팡이를 짚으며 백천동을 곁에 두고 만폭동으로 들어가니 은같은 무지개와 꽃같은 용의 꼬리가 섞여주며 뿜는 소리가 심내에 퍼져 있으니 멀리서 들을 때에는 우레 소리 같더니 가까이서 바라보는 눈이 내린 것 같구나. 금강대 밑줄 현위치 금강대 뒤에 대자 붙으면 바위라 그랬죠? 금강바위 되겠어요. 절벽입니다. 거기 사진 보입니까? 그 바위 있습니다. 맨 우층에 맨 위층에 선하게다 네모쳐요. 학을 말합니다. 학. 신선들이 타고 논다는 학을 나타내요. 학들이 삭기치니 새끼치니 충풍 옥정성 봄바람 피리소리에 첫 잠을 깨뒀던지 깨었던지 호의현상 네모쳐요. 저기 위에 선악이랑 이걸 역시 학을 비유한 건데 아래쪽 어이사전 청고 호의현상은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라는 뜻으로 학이 화이트 앤드 블랙이죠. 그렇죠? 바로 학을 비유한 것이다.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 입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학을 비유한 것이 호의현상이 되겠어요. 이런 학들이 방공에 공중에 솟았더니 날개질하고 학들이 모여 있어요. 소호 옛 주인 네모치고 화자 자신 정철이를 얘기하는데 신선이라고 적어야 돼. 신선에 빗댄 것이다. 오른쪽에 보충 내용 봐요. 인포라고 있는 거 보세요. 송나라 시인인데 부귀를 추구하지 않고 소홀한 지역에 은거하며 메아를 아내로 학을 자식으로 삼아 살았다는 사람이 소호 옛주인 바로 인포를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과 같더라. 이 사람이 신선이야. 주모.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바위가 있어요. 금강대라는 바위 절벽이 있는데 여기 위에 선생님 설마 학들에 무리가 막 있는 거 알겠지? 상상의 날개를 펴서 보세요. 학들이 막 있는 거. 이게 모여 있는 거 학들이 막 바위 위에 막 날개짓하면서 막 이렇게 학들이 있다. 알겠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야. 얘가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 학을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제 호의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호의현상. 화이트 앤드 블랙 호의현상이라고 얘기했고 신선이 학을 타고 놀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을 보고 있자니 자기가 뭐 된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신선된 것 같다고 얘기하고요. 서호의 옛 주인이었던 바로 인포와 같다. 자신이 인포와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자신이 신선된 것 같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바로 이런 도교적 신선사상
이런 게 나타나고요. 여러분 이제 관동별곡을 계속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여기 봐요. 주목. 얘는 툭 하면 신선되고 싶어 해요. 아주 그냥 계속 나와요. 틈만 나면 신선되고 싶어 하고. 결국 마지막에 신선이 되긴 됩니다. 꿈속에서. 그리고 갈등 해소돼요. 그리고 뒤쪽 가면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태백이 나와. 이태백을 좀 자신의 롤모델이었나? 자꾸 자기를 이태백하고 비교해서 얘기해요. 툭 하면 또 이태백 나오고 그래요. 신선하고 이태백하고 계속 등장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런 내용이 되게 시합니다. 오른쪽에 알맹이 2번 별표 호의현상은 선악, 학을 얘기한다. 그리고 소의 주인은 글쓴이 자신, 가로 열고 신선을 빗댄 것이다. 얘기한 것이다. 네, 현대어풀 읽겠습니다. 금강대 시작. 공기가 같은 동하는 소리에 첫잠을 깨었던지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로 단정한 아기 공중에 솟아들이 소의 입주인 나를 반겨서 넘는 듯 한다. 소양로, 대양로, 봉을 이르며 향로봉이라는 눈 아래 굽어보고 정양사 진할 때 밑줄 현이치 진할 때 대자 붙으니까 이것도 바위 절벽이죠. 일종의 전망대 같은 곳으로 12,000봉우리의 금강산 산봉우리가 한눈에서 잘 보이는 요즘 말 얘기하면 아주 좋은 뷰 포인트 되겠어요. 고쳐 올라 다시 올라 앉은말이 앉으니 여산진면목. 자, 여기서 여산진면목 이쪽 쳐봐. 중국에 있는 산이에요. 아주 아름답기로 유명한 명산인데 중국의 여산의 진면목 참모습이 여기서야 다 배나다, 여기서도 다 보인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 봐라. 이건 또 뭐냐? 여산. 이건 중국에 있는 아름다운 산이야. 그리고 지금 금강산. 조선에 있는 정철이 있는 지금 화자가 있는 금강산이다. 근데 중국의 그 아름다운 여산의 참 모습이 여기서도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더 낫다는 얘기야. 더 낫다는 얘기다. 거기서 여산은 역시 비교의 대상이야. 비교의 대상이다. 비교의 대상이다. 오른쪽에 그 내용 확인하고 다시 올게요. 오른쪽에 알맹이 보충해 보면 여산 진면목의 표현이 하고 있습니다. 보입니까? 세 번째 줄 쳐요. 중국의 여산보다 금강산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빗대어 표현한 말이다. 원리체. 조아옹이 조물주가 헌사 또 헌사할사.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다시 형광펜으로 손을 잡고 또 날거든부터 세 줄을 개안난닷까지 세 줄을 테두리쳐요. 이번에는 금강산 산봉우리의 모습이 되겠어요. 날거든 뛰디 마라, 쉬었거든 쉬었디 마라. 나는 듯하면서도 뛰는 듯하고 우뚝 섰으면서도 솟은 듯하고 부용을 걷어난 듯 백곡을 묶어난 듯. 부용 연꽃이에요. 연꽃을 꽂아놓은 듯 백곡을 묶어놓은 듯 동명을 박차는 듯 동해를 박차는 듯 북극 동그라미 북극성을 괴안는 듯 떠받치는 듯 변화무쌍한 금강산의 산봉우리의 모습을 나타냈어요. 높으시고 망고대 네모 외로울샤 혈망봉도 네모쳐요. 망고도와 혈망봉은 금강산 산봉우리 이름 중에 하나다. 하늘 동그라미 하늘을 치밀어 무사일을 사로리라. 무슨 일을 사리려고. 자, 북극 동그라미 쳤었죠. 하늘 동그라미 쳤죠. 두 개 이꼴 왕을 얘기합니다. 임금 왕. 다시 형광펜 손에 잡고 천만급이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난다. 천만급 오랜 시간 영원한 시간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른다. 우국충절입니다.
나라 걱정하는 충성스러운 절개를 나타냈어요. 너요 이거 너 같으니 또 있는가? 이런 얘기야. 금강산 산봉우리가 이렇게 막 솟아있는 거야. 이렇게 응? 나는 듯하면서도 뛰는 듯하고 우뚝 섰으면서도 솟은 듯하고 연꽃을 꽂아 놓은 듯하고 백옥을 묶어 놓은 듯하고 통일을 박찬 듯하고 북극성. 별이 있단 말이야. 북극성. 응? 여기 이제 하늘이 있단 말이야. 응? 북극성이 있고요. 하늘이 있고요. 이 두 개는 뭐 얘기하는 거라고요? 왕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거는 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 그리고 요거 이름이 우뚝 솟은 두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하나가 망고대고 또 하나가 혈망봉이 되겠다. 그래서 요 망고대랑 요 혈망봉은 뭘 얘기하는 거냐? 충신. 충신. 이 고든 산봉우리의 모습을 통해 충신의 그런 우국 충절을 나타냈다. 나라 걱정하는 충성스러운 절개를 나타낸 것이다. 이 고든 신하의 모습이죠. 충성스러운 신하의 모습, 고든 신하의 모습을 고든 산봉우리의 모습을 통해 나타낸 거예요. 오른쪽 알맹이 2번 별표 글쓰리 정서 우국충절 나라에 대한 충성스러운 절개로 바로 그 구절 천만 것 진압에도 굽힐 줄 모른다는 구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풀이 읽겠습니다. 소양노봉과 다 같이 시작. 소양노봉과 대양노봉을 눈아래 보고 정량사 지는 데에 다시 올랐더니 금강산의 참모습이 여기서야 다 보인다. 아, 저 종주가 야단스럽고 야단스럽구나. 날거든 뛰지 말거나 섰거든 소리나 말지. 산봉우리들이 마치 연꽃을 꽂아놓은 듯 대곡을 묶어놓은 듯 동해 바다를 꽉 차는 듯 북극성을 떠받쳐 괴어놓은 듯 하거나 높구나 망고되어 외롭구나 해방몽이 하늘에 치밀어 무슨 일을 살려고 오랜 세월 지나도록 굽힐 줄을 모르느냐. 아, 너로구나 너 같은 것이 또 있는가. 계심대에 고쳐올라 현이치 밑줄 계심대 바위 이름이에요. 중양성을 바라보며 거기 사진 보입니까? 잘 보이죠? 와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아름다운 그 산봉우리입니다. 12,000봉 금강산이 12,000봉우리라고 흔히 말해요. 역력히 분명히 혀여하니 헤아리니 봉우리마다 맺혀있고 끝마다 설이 기운 말걸은 좋디 마라 좋거든 막디 마나. 이때 좋다는 깨끗하다 이 뜻으로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거나 막지나 말지 이런 뜻으로 맑고 깨끗한 금강산의 산봉우리 전기가 되겠다. 형광펜 손에 잡고 저 기운을 이 기운 어떤 기운? 맑고 깨끗한 산봉우리 금강산의 기운이 되겠죠. 흩어내어 모아서 인걸 동그라미 인재를 만들고 싶구나. 우국지정이에요. 당시 어지러운 조정을 걱정하는 마음 우국지정의 심정이다. 형령 모습도 끝이 없고 태세 모습도 하도하샤 많기도 많구나. 천지가 삼기실 때 생겨날 때 자연이 저절로 되었지만은 이제와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할샤. 이 조물주의 깊은 뜻이 여기에 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오른쪽 2번 별표 글쓰리 정서 우국지정 바로 그 구절 되겠습니다. 현대풀이 읽겠습니다. 계심대에 다 같이 시작. 계심대에 다시 올라 중량성을 바라보며 12,000봉을 분명히 세어보니 봉우리마다 맺혀있고 봉우리 끝마다 서린 기운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거나 맑지나 말지. 저 기운을 흩어내어 뛰어난 인재를 만들고 싶구나. 봉우리의 갖가지 모습이 끝이 없고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많기도 많구나. 이 봉우리들은 천지가 생겨날 때 저절로 되었지만은 이제 와서 보게 되니 조물주의 뜻이 깃들여지기도 하구나. 비로봉 금강산 최고 봉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높은 봉우리 상상도의 맨 꼭대기에 올라보니가 긴 이신고 여기 올라보니라고 되어 있죠. 예?
2019년 군문 9급 시험 문제였는데 해석을 잘해야 돼. 올라본 이로 해석하는 거야. 이것도 역시 이가 사람이야. 올라본 사람이 이런 뜻이야. 올라본이 그게 아니라 이어적기 연철이 돼서 그래. 끊어적기 분철시켜내면 올라본 이가 돼요. 그래서 올라본 사람이 긴 누구신고, 긴 이신고 그 누구이신가. 동산 태산이 중국의 높은 산 이름이야. 어느야 어느 것이 높단 것인가. 노국 노나라가 좁은 줄을 우리는 모르거든. 넓거나 넓은 천하 어이하여 적단 말인고. 잠깐 여기 봐. 여기서 중국 고사가 인용됐어. 아주 높은 중국에 있는 동산과 태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공자 태산 꼭대기에 올라서 당시 중국의 나라는 노나라였다. 온 세상을 내려다보고 태산 꼭대기에 오른 공자가 일성을 남겨요. 온 세상이 좁다라 그래. 온 세상이 좁다. 온 천하를 발밑에 두고 내려다보고 공자가 온 세상이 좁다라고 말을 해요. 뭡니까? 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호연지기. 한자성어 나옵니다, 거기서는. 호연지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넓고 큰 기상이 되겠어요. 광활한 그런 아주 호방한 그런 스케일이죠. 온 세상이 좁다라고 얘기한 저 정도 스케일 돼야지 사람이, 그치? 세상이 좁다를 말하는 공자가 지었던 그 넓고 큰 경지, 큰 기상. 이게 바로 호연직입니다. 여기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봐요, 그러면. 동산 태산이 어느 것이 높다든가. 노나라가, 즉 온 세상이 좁은 줄을 우리는 모르거늘. 공자는 좁다 그랬었지? 넓거나 넓은 천하 어이하여 좁단 말인고. 그래서 옆에 박스가 호연직이에요. 저 뒤위를, 저 경지를, 어떤 경지? 공자의 호연지기의 경지를 어이하여 알 것인가? 오르지 못하거니 나려가며 내려가는 것이 고이할까 이상하랴. 실제로 비루봉 정상에 올랐다 오르지 못했다? 오르지 못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와. 비루봉에 오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모. 화자가 비루봉 정상에 올라 호연지기를 느낌. 노. 비루봉 정상은 바라다만 본 것이고 여기서 바라다 보면서 그 태산 꼭대기에 올라서 천하가 좁다라고 얘기했던 공자의 호연지기를 흠모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오른쪽에 2번 별표 글쓰기 정서 호연지기 한자까지 봐두셔야 됩니다. 넓을 호, 그럴 연, 갈지, 기운 기자예요. 넓고 큰 정신적 경지에 호탕한 기상이다. 여기서 시험 문제는 한자성 호연지기입니다. 현대풀이 읽겠습니다. 비로봉 꼭대기에 시작.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가 본 사람이 그 누구인고 아무도 없으리라. 비로봉과 동산 태산이 어느 것이 높던가. 노나라가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늘 넓으나 넓은 천하가 어찌하여 작단 말인고. 공자의 저 높은 정신적 경지를 어이하면 알 것인고. 비로봉에 또는 공자의 정신적 경지에 오르지 못하나 내려가는 것이 이상하랴. 원통걸 가는 길로, 이때 가는 길은 좁은 길이 되겠어요.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앞에 너러바에 넓고 평평한 바위가 활용소가 되었으나 연못이에요. 옆에 천년 묵은 늙은 용이 서려 있다는 활용연못, 활용소가 되겠어요. 그림 보입니까? 천년 노령 네모쳐요. 정철 자신입니다. 천년 묵은 늙은 용인데 정철 자신을 빗댄 거야. 굽이굽이 서려 있어. 주야 밤낮으로 흘러내어 창에 바다로 이어지니 풍운 네모. 바람과 구름인데 선정을 베풀 수 있는 때 기회를 나타내요. 이거 바로 관찰사의 기회죠. 언제 얻어? 3일 후 네모. 3일 동안 내리는 농사에 흡족한 비인데 선정을 비유하는 거예요. 선정, 좋은 정치, 선정.
한강패 손에 잡고 마지막 밑줄. 음의 이온풀을 다 살아내셔라. 음의 이온풀, 그늘진 벼랑에 시든 풀. 이것은 힘든 백성들을 비유한 것이다. 이들을 다 살아내셔라. 살려내고 싶다. 그래서 힘든 백성들을 살리고 싶다는 자기가 3.15, 즉 선정을 통해서 선정의 포부를 나타낸 겁니다. 오른쪽에 2번 별표 비유적음이 천년노령은 글쓴이 자신 정철, 풍우는 선정을 베풀 기회, 관찰사 기회, 3.15는 선정, 음의 이온풀은 헐벗고 굶주린 백성이다. 그 밑에 화살표가 중요하니까 밑줄 쳐. 3.15 즉 선정을 통해 이온풀 즉 힘든 백성을 살려내고 싶다. 좋은 정치 해보겠다는 다짐, 포부를 나타내요. 현대어풀 읽겠습니다. 원통골 시작. 원통골의 좁은 길로 사자공을 찾아가니 그 앞에 넓고 평평한 바위가 활용소가 되었구나. 천년묵은 늙은 중이 구기구기 차려있어 밤낮으로 물을 흘러내려 푸른 바다에 이었으니 용은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 흡족한 비를 내리려 하느냐. 그들의 벼랑에 시든 풀을 다 살려내었구나. 마하연 묘길상 앞문제에 넘어 내려가 외나무 썩은 다리 불정대에 올라가니 불정대 밑줄. 현이치 불정대 대자 붙어서 바위 절벽이에요. 요 불정대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 12폭포. 12폭포. 사진을 제가 검색해 봤는데 마땅한 사진이 없는데요. 그게 그나마 제일 나은 거였는데 실제로는요. 주모 금강산 투어 다녀온 사람들이 12폭포가 제일 절경이었다. 제일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12폭포인데요. 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금강산 투어 할 때 있었죠? 예? 관광. 남북관계가 좀 좋을 때 있었는데 그때 못 간 것이 두고두고 후회가 됩니다. 한 2번 정도 기회가 있었는데 갈 기회가 사정이 있어서 그때 못 갔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때 못 가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남북관계가 좀 안 좋아져서 지금까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않고 있죠? 남북관계가 좀 더 호전이 돼서 좋아져서 금강산 관광이 다시 재개된다면 열일마다 하고 저는 반드시 갈 거예요. 이제 갔다 와봐야겠어. 내가 갔다 와봐야 관동교육을 좀 더 실감나게 강의할 것 같습니다. 직접 가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못 가봤어요. 못 가봤지만 관동교육은 제가 정철보다 더 잘 알아요. 천심절벽을, 요게 높은 절벽이야. 1000길이나 되는 높은 절벽을 방공에, 공중에 세워두고 형광펜 손을 잡고 세 줄을 테두리쳐요. 점선 따라서. 이번에는 12폭포의 모습이다. 은하수 네모 번호 1번 폭포 비유한 첫 번째야. 은하수 한 구비를 천천히 마디마디 빼어내요. 실동 네모 번호 2번 실같이 풀어서 배 네모 번호 3번 배같이 걸었으니 동그라미 번호치 1, 2, 3, 3개가 폭포 비유. 도경 12굽이 그림책에서는 12굽이었는데 네번이란 열애라. 내가 와서 실제로 와서 직관해보니까 12굽이 더 되더라, 여럿이더라 이런 얘기야. 여기 봐. 그러니까 이게 높은 1000길이나 되는 높은 절벽, 양쪽 폭포의 절벽이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막 폭포수가 내리치겠습니다. 그쵸? 여기 이제 금강산의 12폭포가 되겠는데, 첫 번째는 은하수, 두 번째는 시를 막 풀어놓은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배라고 얘기했는데, 이 배가 뭔가 하면 요즘 말로는 배. 배는 또 뭐냐? 길사만 3배. 안다고 해주세요. 예? 3배 들어봤죠? 3배. 그런 거 있어요? 길사만 3배. 이렇게 세 개가 뭐 비유한 거다? 12폭포 비유한 것이다. 이거 시험 문제 알겠지? 정해진 시험 문제 나와. 의미가 다른 하나는 번호 3개 딱 달립니다. 요거
나머지 하나 달릴 거야. 알겠습니까? 아주 잘 나온다. 예상 문제. 이번엔 예측을 못했니?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다음 이적선 이태백이에요. 중국 당나라의 시인인 이태백을 말해. 이태백에 대해서 좀 뭔가 라이벌 의식 내지는 롤모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툭 하면 이태백 나와 이제. 이태백이 이제 이셔. 고쳐 다시 의논하게 되면 여산의 밑줄 치고요. 여산이 여기 도곤이 보다의 뜻이야. 여기보다 낫단 말을 못하려니. 이것도 뭐냐? 해봐. 중국에 여산 폭포가 있어요. 여산이 중국에 있는 산이라 그랬지? 그 망해산 폭포라고 중국에 있는 산이야. 여기 아주 아름다운 그런 또 폭포 이래요. 그래서 중국의 이태백이 이 망해산 폭포라는 또 한시도 유명한 시가 있는데 이거가 있고 지금 금강산에 시비폭포를 지금 정철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낫다는 얘기야 이게. 훨씬 더 낫다. 어? 그거보다 여기가 더 낫다. 여기서 여산도 역시 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야? 계속 비교의 대상이다. 응? 여기보다 낫단 말을 못하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작은 글씨 찾아서 밑줄 쳐요. 중국의 여산폭포보다 시비폭포가 더 낫다. 이것은 시비폭포에 대한 감탄과 자부심을 나타낸 것이다. 네, 현대어풀이 읽겠습니다. 마하연 묘길상 시작. 마하연 묘길상 암문제 넘어 내려가 외나무 썩은 다리를 건너 불정대에 오르니 천길이나 되는 절벽을 공중에 세워두고 은하수 큰 구미를 마디마디 베어내어 시같이 풀어서 배같이 걸었으니 산수구림에는 12구비로 되었지만 내가 보기에는 여럿이라 200이 있어서 다시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여산폭포가 여기보다 낫다는 말을 못할 것이라. 네, 지금까지 금강산 투어 했습니다. 이제 본사 2번으로 가서 이제 동해 투어 갑시다. 달려. 산중을 매양 보라. 금강산을 매양 항상 보랴. 동해로 가자꾸나. 남여 완보하여 가마를 타고 완보 천천히 걷기도 하고 산영루 밑줄 현이체 산영루 루자 붙으면 정자라 그랬죠. 산영루에 오르니 중요한 구절 나와요. 형광펜 사용합시다. 영농벽교와 수성대도는 이별을 원하는다. 밑줄 치고요. 영농벽계 네모 치고 수성대도 네모 치고요. 일단 해석부터 해봅시다. 영농벽계 푸른 시냇물이고요. 수성제도는 새의 울음소리입니다. 푸른 시냇물과 새의 울음소리가 이별을 원망하는 듯 알아둘 거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주객 전도식 표현. 여기서 이렇게 뒤바뀐 표현이야. 자, 여기 봐요. 본인이 지금 상황, 여기 봐요. 아름다운 금강산을 뒤로 하고 동해안으로 가자니 못내 아쉬운 거지. 이런 이별의 아쉬움의 심정인데, 거꾸로 금강산의 자연물이었던 푸른 시냇물과 새의 울음소리가 이별을 원망한다, 아쉬워한다고 얘기한 거니까 뒤바뀐 거야. 이해돼야 되는데. 얘가 주객전도식 표현. 그래서 상춘곡이랑 관동배곡에서 주객전도식 표현 나와. 두 번째, 감정이입. 그 네모친 거 영농벽계와 수성대도에 감정이입됐어. 어떤 감정이입됐냐? 이별의 아쉬움의 감정. 정기, 깃발이요. 관찰사 행렬의 깃발이죠. 떨치니 5색이 넘노는 듯 고각은 붓과 필입니다. 섞어보니 해운, 바다에 구름이 다 거치는 듯 명삭길 곱고 깨끗한 모래밭이에요. 닉은 익숙한 말이 취선 밑줄 또 자신 신선에 빗대요. 자연에 도취한 신선이라 그래서 자신을 얘기합니다. 빗기 싫어, 비듬이 싫어,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하러 들어가니 형광펜 소리 잡고 밑줄자. 백구야 나디 마라 내 버신대로 띠야 난. 백구는 갈매기죠. 갈매기야 날지 마라 내 버신 줄
알겠지? 알겠느냐? 이렇게 되세요. 옆에 무라일체. 자연인 갈매기와 인간이 하나가 되는 무라일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라일체 나오면 자연치나 자동이죠. 오른쪽 알맹이에 그 4번 감정입 다시 한번 별표. 영농몇개 수성대도에 금강산 떠난 아쉬운 심정을 입했다. 알아두세요. 현대풀이 읽겠습니다. 산중을 항상 보랴. 시작. 산중을 항상 보야 이제로 동해로 가자꾸나 나그네를 타고 천천히 걸어서 산경로에 오르니 반짝이는 맑은 시냇물과 여러가지 소리로 오는 새는 나와의 이별을 원망하는 듯한데 깊이 맑은 야인이 온갖 빛깔이 넘나들며 노니는 듯하고 국가 길이를 서보니 바다개가 다 거치는 듯하구나. 영사 심리길에 익숙한 말이 취한 신선을 비스듬히 실어 바다를 곁에 두고 해타다 복화스로 들어가니 갈매기야 날지 말아라 내가 네 것인 줄 어찌 않느냐. 넘기기 전에 아래쪽 배경지식 플러스 알맹이 플러스 잠깐 보면요. 이 관동 8경이 동해안의 아름다운 자연경치 명승지 8곳을 말하는데 간성의 청간정, 강릉의 경포대, 고성의 삼일포, 삼척의 죽서루, 양양의 낙산사, 울진의 망양정, 통청의 총석정, 평의 월성정이 관동 8경이에요. 물론 삼일포와 총석정은 지금 현재 북한 지역에 있고요. 나머지는 다 우리나라에 있고요. 여긴 저 다 가봤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술답사 때 여긴 다 간동별곡 투어 한번 해서 여긴 제가 다 가봤어요. 물론 북한에 있는 삼일포와 청석정은 안 가봤고요. 요 관동 8경 가운데 첫 번째 있는 간성의 청간정과 끝에 있는 평의 월성정은 정철이 간 곳은 아니고요. 나머지 6개는 이제 관동별곡에서 다 답사가 됩니다. 나올 겁니다. 내용이. 알겠습니까? 연결. 금난굴 돌아들어 총석정에 오르니 총석정 밑줄 현이치 총석정이에요. 배곡로 남은 기둥 다만 넷이 서 있구나. 옆에 사진 봐주세요. 여기에 정육면체로 된 바닷가에 이 봉우리가 서 있다는데요. 이것도 그렇게 절경이야. 사선봉이란 이름인데요. 아주 정교하게 깎아진 듯한 절벽이 세워져 있대요. 이걸 보고 지금 감탄을 하게 돼. 공슈의 성령인가? 공슈는 중국 고대의 아주 솜씨 좋은 장인이었어요. 성령 밑줄, 솜씨란 뜻이야. 공수의 솜씨인가? 귀부, 귀신의 도끼로 다듬은 것인가? 구태여, 육면, 이 정육면체야. 6면은 무엇을 상토뜬고 형상화했던가? 이런 얘기예요. 이 사선봉의 정교함에 대한 감탄 되겠습니다. 현대풀 읽겠습니다. 금난굴 시작. 금난굴 돌아들어서 청석정에 오르니 옥황산지가 있는 계곡로에 남은 기둥 다만 넷이 서 있구나. 공수의 솜씨인가 귀신의 도끼로 다듬은가 우리가 육면으로 된 모습은 무엇을 본받았던가. 고성을 저만치 두고 삼일포로 찾아가니 삼일포 밑줄 현이치 삼일포인데요. 포구입니다. 포구인데 옛 신라 때 4명의 화랑이 와서 3일 동안 놀았던 장소라 그래서 그 지명에서 요래돼서 삼일포라고 얘기합니다. 단서 붉은 글씨는 완연하되 뚜렷하되 사선은 그 4명의 화랑을 말해요. 사선은 어디에 갔는가? 죽었죠. 신라 때 화랑이니까. 죽고 없죠. 주모. 그 삼일포에 가면 그 4명의 화랑이 바위에다가 글씨를 썼나 봐요. 붉은 글씨를 썼는데 그건 뚜렷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신라의 화랑은 어디로 갔느냐? 죽고 없지 신라인데 여기 지금 조선시대인데 여기서 사흘 동안 머문 후에 어디에 가서 또 머물었는가? 선유담 영랑호 거기에 가 있는가? 청간정 만경대 몇 곳에 앉았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삼일포에서 그 4명의 사선, 하랑을 추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3번 밑줄 쳐요. 삼일포에서 사선, 신라의 4명의 하랑을 추모하는 추모적이다. 현대풀 읽겠습니다. 고성을랑 시작. 고성을랑 저만큼 두고 삼일포를 찾아가니 사선에 우리가 남쪽으로 갔다는 붉은 글씨는 아예 뚜렷하되 영랑, 남랑, 순랑, 안상 등 4 신선으로 들어가는가.
여기서 사흘 동안 머문 후에 어디에 가서 또 머물렀는가? 선유담 영광로 거기에 나가 있는가? 청단정 만경대 몇 곳에 앉았던가? 이와 백곳은 벌써 지고 접동새 슬피울 때 낙산 동반 동쪽 언덕에 의상대 밑줄 올라앉아. 현위치 의상대입니다. 동해안에 낙산 비치에 의상대 그 바위 있어요. 그곳을 간 거예요. 일출을 보리라. 여기서 이제 이런 해돋이 장관이 되겠어요. 일출 동그라미 왕 임금을 상징합니다. 해는 왕을 얘기하죠. 한밤중에 일어나니 형광펜 소리 잡고 세 줄 점선 따라서 테두리 칩니다. 이번에는 해돋이의 장관 되겠습니다. 일출광경이다. 미리 좀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봐요. 지금 수평선을 이제 보는 거야. 맨 처음에는 해가 요만큼. 네? 이때는 막 여기 주위가 바다 여기 주위가 막 일렁일렁거려. 막 해가 막 떠오니까 여기 막 일렁거리더니 해가 바다 위에서 완전히 뜨고 나면 이제 완전히 주변의 붉은 기운들은 다 사라지고 밝고 투명하다. 요런 과정을 이제 순차적으로 제시해요. 보세요. 상온 상스러운 구름이 피난동 마구 피어나는 듯 육룡 동그라미 6마리 용 육룡 이건 충신 비유한 거야. 6마리 용이 충신이 밭에 넣은동 떠받치는 듯 바다를 떠날 때는 망국이 온 세상이 일렁거리더니 해 주변에 그 붉은 기운들이 되겠죠. 해가 다 떠서 천종 하늘 한가운데 뜨니 호발을 헤리로다 머리카락을 헤아릴 만큼 밝고 투명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해돋이의 그런 모습 장관이 되겠습니다. 일출광경이 되겠다. 아마도 형광펜 밑줄자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머물 쉬라. 열구름 세모 간신을 나타내요. 지나가는 구름이다. 아까 충신이 뭐였죠? 육룡이었죠? 대조 표시. 시험 문제입니다. 육룡과 열구름은 서로 대조된다. 그 사이에 해는 왕이었고. 됐습니까? 이것은 간신배에 어지럽혀진 당시 조정을 걱정해. 임금님이 간신들 근처에 머물까 두렵구나 이런 뜻으로 우국지정이야. 우국지정이라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요 의상대 바위에도 이태백의 19절이 새겨져 있어요. 또 이태백 나와. 시선이 이태백이야. 이태백은 어디에 가고 그 19해타만 바위에 남아있으니 천지간의 장한 기별 소식이 자세히도 할쇼이고 적혀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오른쪽에 2번, 3번 모두 별표 치고 일출광경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출광경을 묘사했다. 그리고 글쓴이 정서 우국지정 알아두고 박스표도 해는 임금, 열구름은 간신배, 열구름 근처에 머물시하는 충심의 간신배들이 임금의 총명을 어릴까 염려한다. 그래서 그 박스를 좀 더 연장해서 하나 더 적어 주실래요? 밑으로 연장을 하나 더 해서 이렇게 연장을 해서 육룡 충신을 얘기한다. 요 4번 단락 별표 쳐놔요. 요 4번 단락 그 사자에다 별표 쳐놔요. 여기 시험 잘 나오는 단락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많죠. 현대풀이 읽어봅시다. 백꽃은 다 같이 시작. 백곳은 벌써 떨어지고 젖동새가 슬피울 때 낙산 동쪽 언덕으로 의상대에 올라앉아 일출을 보려고 한밤중에 일어나니 상스러운 구름이 마구 피어나는 듯 여러 마리 용이 해를 떠받치는 듯 해가 바다에서 떠날 때에는 온 세상이 일렁거리더니 하늘에 치솟았더니 가는 터럭도 헤아릴 것 같구나.
혹시나 해가 지나가는 근처에 머무를까 두렵구나. 간신배들이 임금의 총명을 그리게 할까 염려하는 시 등급는 공황대를 입은 이백은 어디 가고 그의 시만이 남았느냐. 이 세상의 굉장한 소식을 그의 시에서 자세히도 표현하였구나. 사양 해질 무렵 현산 강원도 양양을 현산이라고 그랬어요. 철쭉을 문이봐라 잇따라 밟아 우계지륜 또 신선이 빗댑니다. 신선들이 탄다는 수레입니다. 경포로 날아가니 경포 밑줄. 여기는 들어보셨죠? 경포 해수욕장. 예? 동해안의 가장 유명한 경포 아니겠습니까? 심리 빙안을 따리고 고쳐다려. 이 경포에 맑고 잔잔한 물을 비유한 건데요. 얼음 같고 비단을 다려놓은 듯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송 큰 소나무가 울창한 가운데 슬카장 실컷 펼쳐져 있으니 물결이 자도잘샤 잔잔하기도 잔잔하구나. 모래를 헤리로다. 모래를 헤아릴 만하다. 매우 밝고 투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고주 해람하여 한 척의 배를 띄워 정자 위에 올라가니 강문교 넘은 곁에 대양이 동해입니다. 동해가 거기로다. 조용하구나 이 기상 활은 넓고 멀구나 저 동해의 경계. 이도건 가자인데 이보다 같은 곳이 또 어찌 있단 말인고. 무슨 말인가 하면요. 동해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가 이제 경포호입니다. 호수예요, 호수. 포구예요. 다리 같은 게 하나가 있고요. 여기 섬이 하나 있어요. 호수 안에. 여기 정자가 하나 있나 봐요, 이렇게. 얘가 지금 배 한 척 띄어가지고 일로 이동해요. 그래서 지금 얘는 지금 어디에 있냐? 여기에 딱 위치하고 있어요. 정자에. 여기에 딱 정철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요 다리 너머에 여기서 이제 쫙 이쪽이 뭐가 다 보이는 거야. 어? 동해가 보이는 거지? 최고의 뷰 포인트야, 요즘 말로. 여기서 딱 보고 있으니 광활한 동해가 눈앞에서 쫙 펼쳐졌다는 얘기야. 에? 그래서 아주 그 아득하고 넓고 큰 동해에 비해서 경포호수는 아주 고요하고 잔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홍장고사가 헌사타 하리로다. 야단스럽다 하리로다. 오른쪽에 보충의 홍장고사. 이게 그 경포에 내려오는 전설이에요. 홍장이란 기생이 얽힌 전설이에요. 일종의 몰카 사건인데 그거 각자 지금 읽어봐요.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전설이 이 경포 호수에 내려오는 고사인데 그런 고사가 야단스럽다 하리로다. 왜? 워낙 이 조용하고 고요한 이 경포호에 그런 야단스러운 전설이 있었는지는 오른쪽에 그 박스 찾아가서 줄 쳐요. 조용하고 아름다운 경포에 비해 홍장의 고사가 야단스럽다는 뜻으로 경포의 조용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 아름다움을 강조한 거예요. 강릉 대도, 강릉 지역 풍속이 좋으시고 절효정문, 충시효자 연료 등을 기리는 그런 문이 되겠는데 그런 것들이 골고루 고을마다 벌었으니 펼쳐져 있으니 비옥가봉 밑줄, 태평성대, 평화스러운 시절이야. 이제 있다 하겠다. 그 따라서 가면 박스에 관련 한자 써져 있어요. 밑줄 쳐. 태평성대, 태평연월, 강구연월, 고복 격양, 한포 고복, 요순 시절 전부 같은 뜻으로 다 평화스러운 시절, 태평성대를 뜻하는 말이 되겠다. 이곳이 태평성대가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현대어플을 읽겠습니다. 석양역의 시작. 석양역의 한산의 철쭉꽃을 잇따라 밟으면 소래가 경포로 내려가니 심리나는 깨끗한 비단 경포 호수를 가리고 다시 가려
큰 소나무가 둘러싼 속에 실컷 펼쳐졌으니 물결도 잔잔하기도 잔잔하구나. 모래를 셀 것 같구나. 한 척의 배를 띄워 정자 위에 올라가니 강문교 넘은 곁에 해바다가 거기로다. 조용하구나 이기상 넓고 가득하구나 저 동의 경계. 이보다 아름다운 경치를 갖춘 곳이 또 어디 있단 말이고 홍장의 옛 이야기가 여간스럽다 하리라. 강릉 대도의 풍속이 좋구나. 충신과 부자의 열렬을 찬양하기 위해 세운 불명문이 돌마다 버려 있으니 진리하게 들어선 집마다 모두 벼슬을 들만하다는 요선 시절의 태평성대가 이대로 있다고. 그 다음 6번과 7번이 둘 다 별표 시험에 잘 나오는 장면이다. 진주관 죽서로 50천 날인 흘러내린 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형광펜 밑줄. 차라리 한강의 목명에 닿이고저 목명이 남산 왕이 계신 곳이야. 그곳에 닿게 하고 싶다. 이것도 한양 쪽으로 강물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연군 지정되겠어요. 그 다음 형광펜 소리 잡고 두 줄 왕정이부터 둘띠 옆대까지 두 줄을 박스 쳐요. 테두리 쳐요. 여기는 공사의 갈등. 바로 갈등이 제시된 부분이 되겠어요. 공, 사. 공은 이런 사회적인 자. 아까 도입할 때 얘기했던 거. 사는 한 인간의 개인적인 자. 두 자가 공적인 자, 사적인 자예요. 두 자가 부딪히는 갈등 일으키는 장면이 나와요. 왕정 네모. 이것은 관찰사의 임무, 즉 공적인 임무, 즉 사회적 자아가 되겠어요.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풍경 네모. 이것은 바로 사적인 욕망, 즉 개인적인 자아로서 풍경이 못 슬무니 실증나지 않으니 유해 그 관해포가 하도할샤 많기도 많구나. 객수 나그네 시름 둘 데 없다. 공사로 갈등을 겪고 있어요. 오른쪽 먼저 봐요. 2번. 그 박스에 있는데 봐요. 왕정이 공, 사회적 자, 관찰사 임무. 풍경은 사, 개인적 자, 자연에서의 풍류다. 그 밑에 밑줄 쫙. 자연에 머물고 싶으나 관찰사로서 임무를 버릴 수 없어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주목 이런 얘기야. 해봐. 지금 금강산 투어하고 동해 투어하고 있죠. 이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고자 하나 얘는 지금 뭐로 임명된 상태야? 공무원이야. 강원도 도지사단 말이야. 관찰사로 임명됐기 때문에 이 임무가 있죠. 또 관찰사 임무를 다하고자 하니 이 경찰이 너무 아쉬운 거야. 그래서 한 공적인 임무, 사회적 자아랑 또 한 인간으로서의 욕망, 본연의 욕망, 한 개인적 자아, 두 자아가 부딪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게 갈등 제시 장면. 요 갈등이 좀 이따 꿈속에서 해결됩니다. 알겠어요? 우리 이미 결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대어풀 읽어봅시다. 진주관 시작. 진주관 죽서로 이제 50천 흘러내리는 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차라리 그 강물을 한강의 남산에 닿게 하고 싶구나. 갈리의 여행길은 한계가 있지만 풍경이 싫지 않으니 그 강해포가 많기도 많구나. 나그네 시름도 둘도 없다. 신선의 뜰목을 띄워내어 북두성과 견우성으로 향해 볼까. 화사선을 찾으러 달래 물러볼까. 이제 마지막 여정진 망양정을 가게 됩니다. 울진에 있습니다. 천근이 하늘 끝. 수평선이 되겠죠? 수평선. 못내보와 망양정 밑줄 현위치 망양정 정자 이름입니다. 오른이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인가? 한자성어 일망무제 옆에 있어요. 수평선을 말해요. 거칠 것 없이 쫙 펼쳐져 있는 거. 형광펜 소리 잡고 네 줄 테두리 쳐요. 여기는 풍랑이 거친 파도의 모습이다. 파도의 모습이다. 주목.
이렇게. 파도야. 막 물보러가 치면서 높은 파도가 막 쫙 바닷가에서 막 치는 걸 망향정에서 지금 조망하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 알겠죠? 요 파도를 비유한 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올 건데 그게 시험 문제야. 가득 노안, 가뜩이나 성난 고래, 네모 1번. 여기서 고래를 목격했다 봤다 그러면 너 죽을 줄 알아. 선생님 또 그런 거 어디서 주워들어. 울산, 울진 이쪽 가면 고래박물관 있고 고래 나온다고 하던데요. 이런 걸 우리 아는 게 병이라 그러는 거야. 이건 고래는 파도 비유한 거지. 고래 목격했다. 실제 시험 문제 그런 적 여러 번 나와서 낚는 거지, 그치? 고래 봤다 그러면 안 돼. 비유, 파도 비유한 거야. 니라시오. 누가 놀래간데 놀라게 하기에 불끈이 붕기도 하면서 어지럽게 구는 것인가? 은산, 네모. 번호 2번. 그 물보라 치는 것을 그 파도가 은산, 실버 마운틴 같대요. 꺾어내요. 육합은 온 세상을 말해. 온 세상에 나리는 듯 내리는 듯 5월 장천 하늘에 백설 네모 번호 3번. 흰 눈인데 그 파도의 물보라를 역시 나타내요. 무사일고 무슨 일인 거. 여기 봐주세요. 파도 비유한 첫 번째가 뭐였어요? 고래.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은산. 세 번째는 뭐였어요? 백설입니다. 요렇게 세 개가 뭘 비유한 거라고? 파도를 비유한 거고. 알겠죠? 이거 굉장히 잘 나옵니다. 시험에 알겠죠? 이거 무조건 나와, 이거. 여기 나오면 이거 나오게 돼 있어. 고래, 은산, 백설. 알겠습니까? 예상 문제 내볼게. 번호는 항상 차례대로 매겨지는 거지? 고래 1번이야. 은산 2번이야. 같이 매겨질 게 육합이야. 이거는 파도 비유하는 게 아니라 육합은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백설이 번호 4번 매겨질 거야. 답 몇 번? 3번. 알겠니? 네. 그거 말고는 번호 매길 게 없잖아, 단어가. 그러니까 그렇게 4개가 번호 매겨질 것이다. 알겠습니까? 네. 그거 나와요, 시험에. 현대어풀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시작. 하늘의 끝을 흔해 보지 못하여 망향경에 오르니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인가. 가뜩이나 노한 고래 파도를 누가 놀라게 하기에 붉은이 풍덩이 어찌되게 부는 것인가. 마치 은산을 꺾어내어 온 세상에 내리는 듯 5월의 넓은 하늘에 백설은 무슨 일이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예, 이것도 하다 보니까 다 하죠? 예, 하다 보면 다 합니다. 결사입니다. 적은 잠깐 동안에 밤이 되어 풍랑이 정하거늘 가라앉거늘. 부상은 해가 뜨는 곳을 말해. 그 반대는 함지라 그런다. 해가 지는 곳이야. 해가 뜨는 곳, 지척 가까운 곳에 명월 동그라미. 달이 되겠어요. 명월이 뭐라고요? 예, 월자, 달월자 이 정도 알잖아요, 우리. 명월은 달이다. 그런데 명월이 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달은 누구 비유한 거? 왜 또 왕이야? 임금을 비유한 거야. 알겠습니까? 맨 밑에를 먼저 볼게요. 그 페이지 맨 밑에 결사 2의 그 맨 밑에 맨 마지막 줄. 이따 다시 볼 거지만 명월, 거기도 명월 나오죠? 동그라미, 이게 왕이야. 명월이 천삼명락이 안에 비친 데 없다 그러죠. 임금의 은혜가 안에 비친 곳이 없다. 이게 임금의 은혜가 감사하는 거거든. 이 명월이 달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달맞이 광경이야. 이제 서강천 어니체 서강천장 천길이나 뻗친 상스러운 빛 달빛을 말해. 보이는 듯 숨는구나. 주렴이 구슬로 만든 발이에요. 다시 걷고 어깨가 옷같이 흰 섬돌이야. 이것을 쓸며 달맞이하기 위한 준비 자세야. 계명성이 샛별 금성이야. 또또로 거쳐 앉아 바라보니 백년아. 별표 네모. 야, 여러분 나왔습니다. 이거 소방직도 나왔고요. 최근에 지방직 출금에서 나왔고요. 군무원에서 나왔고요. 무지 많이 나왔습니다. 백년아. 뭐 지금 백년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니은으로 적혀 있는데 연꽃이야. 이게 연꽃인데
원래는 흰 연꽃이야. 연자 연꽃인데 이것 또한 달을 비유한 거야. 뭘 비유한 거라고? 달을 갖다가 백년화에 비유한 거니까 백년화도 결국 뭐 얘기하는 거야? 왕. 이거 다 세 개. 중요한 건 뭔가 그러면 백년화는 흰 연꽃으로 뭘 비유한 것이다? 달 비유한 거야. 달. 달을 비유한 거야. 그리고 달은 임금이고. 알겠지? 예. 흰 연꽃. 달이에요. 한 가지를 느라시오 누가 보내셨는고? 형광펜 있죠? 이리 좋은 세계 남대대 다 배고죠. 이리 좋은 세상을 남들에게 백성들에게 다 보이고 싶구나. 이것도 애민정신. 선정포부. 자 이제 술을 마셔요. 요아주가 술이야. 신선들이 막나 술을 가득 부어 달에게 묻는 말이 영웅 이태백 또 나와. 어디에 갔으면 사선 아까 3일포에서의 4명의 신라의 하랑. 그 누구더냐? 아무나 만나보아 옛기별 소식을 묻자 하니 선산동의에 갈 길이 뭐도 멀샤 말기도 말구나. 현대 부르겠습니다. 잠깐 동안의 시작. 잠깐 동안에 밤이 들어 무력이 가라앉거늘 해 뜨는 동에 가까운 곳에서 밝은 달을 기다리니 길게 거친 상스러운 달빛이 보다가 빛에 스친구나 알을 다시 걷고 손들을 다시 쓰며 새벽에 이렇도록 꼿꼿이 앉아서 바라보니 연꽃 한 가지를 누가 보내셨는고 이렇게 좋은 세상을 남에게 다 보이고 싶어라. 유아주 가득 부어 달에게 묻는 말이 영웅은 어디 갔으며 사선은 그들이 누구이더냐. 아무나 만나보아 영웅과 사선에 관한 옛 소식을 묻고자 하니 선산동에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 마지막 단락 왕별표 치고 관동별곡 2번 나오면 한 번은 여기서 나와요. 압도적 출제가 맨 마지막 단락이다. 왜? 여기서 주제 나오고 결론 나오고 다 나오죠. 갈등도 해소되고요. 송군 소나무 뿌리를 좀 천천히 할게요. 중요하니까. 알겠죠? 소나무 뿌리를 베어 누워 풋잠 선잠이죠. 얼핏 드니 꿈 동그라미 갈등 해결의 매개체입니다. 꿈을 꿔서 꿈속에서 갈등이 해결돼요. 한 사람 세모 뒤에 날다려 날 동그라미 세모 친 건 신선 동그라미 친 건 화자 자신입니다. 지금 술을 먹었죠? 꿈을 꿨죠? 꾼선에서 신선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또 다른 신선을 만나서 이 사람이랑 둘이서 지금 대화 나눠요. 그래서 세모는 신선이고 다른 신선, 꿈속의 신선. 화자 자신은 동그라미를 치는 거야. 봐요. 그대 한 사람이 이런 말이에요. 그대 동그라미. 신선이 하는 말이에요. 그대는 나를 모르랴. 상계 하늘나라의 진선 동그라미 참된 신선이라. 황정경은 도교 경전이야. 신선들이 읽는다는 책이에요. 한 글자를 어찌 그날 잘못 읽어두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 세모 우리를 따르느냐 라고 말하자 대답을 해. 이제 적은 듯 가지마오 이 술 한잔 먹어보 북두성 기울여. 북두칠성인데 북두칠성이 무슨 모양? 국자 모양이지. 그치? 요거는 술잔 비유. 기울여 창의수가 바닷물인데 술 비유. 잔에들 기울여 술을 부어내어 저 세모 먹고 나 동그라미 먹건을 서너 잔을 기울이니 원샷 세 잔 쳐먹고. 자, 그 다음에 테두리는 좀 이따 치기로 하고 그 두 줄은 묶어봐. 왼쪽에 묶음 표시해봐. 화풍이부터 그 두 줄 묶어요. 묶었어? 요 좀 이따 적을 거야. 뭔가를 일단 해석부터. 화풍이 봄바람이야. 봄바람이 습습하여 산들산들 불어서 양쪽 겨드랑이를 축혀드니 구만리나 되는 장공 하늘에 저기면 잠깐이면 난리로 날 것 같구나. 이게 지금 뭔가 그러면요.
신선이 된 경지를 나타낸 거야. 이 장면이 바로 신선이 된 경지야. 한자 안 적으셔도 됩니다. 우하이등선인데, 우하이등선. 몸 양쪽으로 날개가 돋아서 붕 떠서 날아간다는 뜻이야. 신선들이 날아다니죠? 예? 네. 예, 신선 그토록 되고 싶어 했죠? 틈 만나면 신선 된다고 얘기했지? 드디어 됩니다, 꿈속에서. 신선이 되는 거야, 이제. 이게 바로 신선이 되는 경지를 얘기하는 것이다. 갈등이 해소되고 있는 거지? 예? 다시 해석할게요.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서 양쪽 겨드랑이를 축혀드니 저를 보세요. 봄바람이 양쪽 겨드랑이에 산들산들 불어서 몸이 붕 뜨는 거야. 공중부양. 붕 떠서 지금 날아가는 거야. 알겠지? 허경이 형. 날아가니? 구말려야 되는 하늘의 공중에 잠깐이면 날 것 같구나. 이 신선이 된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형광펜 손에 잡고 세 줄을 테두리치고요. 이술부터 하작보야까지 테두리치고요. 좀 진하게 표시되어 있죠. 그치? 세 줄이. 관동별곡 전체의 주제 문장이 되겠고요. 갈등 해소가 되고요. 결론이 되고요. 아주 중요한 문장이 지금부터 나와. 테두리 쳤어요? 주제문이다. 주제문이고 갈등이 해소되고 주제가 제시되고 갈등이 해소돼. 해석할게요. 이 술을 가져다가 술 동그라미 선정 좋은 정치 사회 온 세상에 고루 나누어 엉망창생 수많은 백성들을 다 취케 맹건 후에 밑줄 쳐. 다 취하게 만든 후에. 이 말은 선정을 베푼 후에. 선정을 베푼 후에. 그제서야 꽂혀 만나 다시 만나 또 한잔 하자꾸야. 일부러 한자로 썼는데 뭡니까 이게? 선, 우, 후락이에요. 이건 뭘까요? 선, 공, 후, 사. 이게 관동별곡 주제입니다. 여기서 주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먼저 백성을 걱정하고 나중에 나중에 즐기겠다. 관찰사로서의 공적인 임무를 우선하고 최선을 다해서 임기를 마치고 좋은 선정을 베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술 한잔 하겠다. 자연의 경치를 즐기겠다로 두 가지 갈등이 대립됐었는데 이쪽을 우선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공적인 걸 우선하고 사적인 건 나중에 즐기겠다. 이게 결국 뭐의 자세다? 이게 바로 공무원의 자세다. 그치? 이게 주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직자의 자세로 시험에 잘 나온다. 알겠습니까? 이거 모르면 안 돼. 알겠어? 굉장히 중요해. 관동별곡에서 중요한 거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져. 선호후라. 이게 포인트 알겠지? 다 던졌습니다. 마지막에. 올인이요. 마지막에. 선호후락 네 글자를 기억해야 돼. 주제다. 그 구절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구절을 중요하니까. 이 술을 가져다가 즉 술이 선정 사회 온 세상에 골고루 나누어 억만창생 수많은 백성들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즉 선정을 베푼 후에
그제서야 거쳐 만나 다시 만나 또 술 한잔 하겠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말 뒤자 말이 끝나자 학을 타고 구공 공중에 올라가니 공중에 옥소 소리가 피리 소리가 어제던가 그제던가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깊이를 모르는데 끝인들 어찌 알리. 마지막 밑줄 짝. 형 앞에 명월 동그라미. 명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천산망락의 온 세상에 안을 비친 곳 없다. 마지막은 또 임금의 은혜에 감사해주면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광어가도의 유교적 이념이 임금의 은혜 감사하는 영이 마지막에 들어갔다 볼 수 있겠고요. 또 관동묘곡도 마지막 결사가 마지막 결구가 시조 종장처럼 3호 4.3의 음수율을 지녀서 역시 전격 가사의 그런 면모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1번 글쓴이 정서 두 번째 거 줄쳐요. 선후 후락 세상을 먼저 걱정하고 나중에 저기는 공직자 자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대어 풀이 읽겠습니다. 소나무 뿌리를 시작.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서 선장을 얹히더니 꿈에 한 사람이 나에게 이르는 말이 그대를 내가 모르겠느냐. 그대는 하늘나라의 참 신선이라. 황정경의 한 글자를 어찌 잘못 읽어두고 인간 세상에 기양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는가. 잠깐만 가지마 이술 한잔 먹고 북두 시선을 기울여 푸른 파가토를 부어내어 자기도 먹고 나에게도 먹이거든 서너잔 기울이니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서 양쪽 그랑이를 죽여주니 따뜻한 하늘에 바람을 날것 같구나. 이술 가져다가 온 세상에 고루 나누어 모든 백성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그때나마 다시 만나 또 한잔 하자꾸나.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구워보니 깊이를 모르더니 그걸 다르게 칠 것이 알리. 밝은 달이 온 산과 초랑에 안이 비친 곳이 없다. 네, 이렇게 해서 관동별곡이었습니다.